안녕하세요. 사연 찾아 읽어주는 엠마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사연 가지고 찾아왔어요. 바로 사연 시작할 텐데 이것은 구독자분께서 보내주셨던 사연입니다. 이것 또한 굉장히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던 건데요.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2살 여자이고요. 연애한 지는 2년 정도 되었어요. 재미있고 유쾌한 남자예요. 연애하는 기간 동안 웃었던 기억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2년간의 예쁘고 행복했던 추억이 단 2주 만에 와장창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게 사실인가 싶어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2년 전에 사귀기로 하고 정말 웃을 일은 많았어요. 그놈은 말을 정말 재미있게 잘하고 또 나름 상황에 맞게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정말 무뚝뚝하신 분인데 남친이랑 식사를 하게 되면 웃으시느라 식사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저희는 2년 정도 연애하면서 서로에 대해 깊게 알아가고 사이도 좋았어요. 그리고 서로 집에도 자주 인사드리고 당연히 우리 둘이 결혼할 것이라 생각하고 조금씩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조금씩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결혼에 집중해서 돈을 모으고 있던 시기였지요. 명절은 아니지만 가끔 주말에 상대편 부모님을 찾아뵙고 그런 사이였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보다 1살 어려요. 군대 때문에 그렇겠지만 사회생활은 제가 먼저 시작해서 연봉이나 직급은 제가 더 높고요. 모은 돈도 제가 조금 더 많지만 남자친구는 정말 성실합니다. 그래서 성과급이 나오는 횟수도 잦고 승진도 동기보다 빠른 것 같아요. 남자친구와 만나게 된 것은 저희 회사 거래처에 외근 나갔다가 알게 되었고 며칠 후에 연락을 받았어요. 고민 많이 했는데 만나보고 싶다고. 사귀자는 건 아니고 천천히 알아갈 수 있게 기회를 달라고요. 이렇게 말하면 조금 느끼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진 않고요. 외모는 그냥 보통이지만 매력이 있어요. 매력 때문에 호감형이죠. 그렇게 여러 번 만나다가 크리스마스 100일 전에 사귀자고 했고 저도 이미 매력에 빠지고 있던 터라 연인이 되었어요. 예쁜 연애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남자친구의 월급의 반은 어머니께 드리고 어머니가 그것을 열심히 굴려서 결혼자금으로 모아주신다 하셨나 봐요. 그리고 나머지 반으로 본인 쓸 거 쓰기에 빠듯했지요. 외제차를 샀는데 그거 감당하다 보면 빠듯하겠죠. 그렇지만 데이트는 데이트 통장을 만들어서 저 7, 남자친구 3 이렇게 넣고 그 안에 사용하려고 노력했고 남자친구는 차는 조금 비싼 것을 샀지만 나머지 생활은 참 알뜰했어요. 남자가 그렇게 쉽지 않은데 차 사면서 담배를 끊었고 술자리도 줄여서 한 달에 2번만 나갔고 옷이나 가방은 정말 저렴한 거 위주로 사서 오래 사용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제 눈에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구질구질한 게 아니라 정말 위트 있게 표현을 하니까 나름 좋더라고요. 어쩌면 이건 모두가 콩깍지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쁜 구석이 많은 남자친구였지만 왜 단점이 없었겠어요? 그 사람의 단점은 친구들을 만나면 말이 너무나 거칠어진다는 거예요. 기분이 나빠서 하는 욕이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러운? 사실 적응이 잘 되진 않았어요. 딱 본인 친구들 만날 때만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고 또 다른 것 하나는 난폭한 운전이에요. 그게 원래는 안 그랬다 합니다. 차를 새로 뽑고 나니 운전하는 포즈도 조금씩 바뀌게 되었대요. 누군가 껴들면 가운데 손가락을 보여주고 앞에 초보 운전이 있거나 경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겁을 주면서 운전을 해서 여러 번 그러지 말라고 했지요. 그랬더니 이런 경험을 해봐야 운전이 느는 거라고 이게 다 그 사람들을 위한 거라 웃으며 말했지만 제가 화를 내고 매번 맞무리가 되었죠. 그러면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하고 조심한다 하는데 잘 바뀌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다루지 못한 건 제가 그 사람 차에 자주 타지는 않아요. 제가 주로 차를 타고 다녀야 해서 제 차로 이동을 자주 하죠. 그래서 그 사람 운전하는 건 7번 정도밖에 보지 못했어요. 그렇게 생각해보니 예전에 운전할 땐 그렇지 않았다는 건 그 사람의 말뿐이니 이젠 믿지를 못하겠네요.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 이건 아니다 싶었던 게 저 2가지였고 그 사람도 저에게 고쳐달라고 말한 게 무엇이었냐면 저는 운전할 때 운동화로 갈아 신어요.
아무래도 하이힐을 신고 운전한다는 게 불안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너무 깬다는 거죠. 근데 아시겠지만 하이힐 굽이 잘못 끼면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저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그리고 SNS에 본인에 대한 글을 자주 올려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렇다고 이게 규칙적인 건 아니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인스타를 하는데 가끔은 일주일 내내 안 할 때도 있고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본인이 만난 날, 본인 차, 데이트 코스 이런 것 좀 올려달라 하고 댓글 하나하나에 글이 꼼꼼하게 반응하더라고요. 보통 남자들이 SNS에 글이 민감하게 굴지는 않잖아요. 아무튼 그래도 어려운 것도 아니니 한 번씩은 올리지만 남자친구 말처럼 매번 데이트마다 브리핑하듯이 올려지는 건 아니고요. 이게 저희 연애의 일상이었고 서로 가지고 있던 작은 불만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남자친구가 데이트 도중에 전화를 받고 나갔고 엄청 얼굴이 굳어지는 거예요. 얼굴은 창백해지고 손은 차갑고 걱정이 돼서 무슨 일이냐 물었더니 별일 아닌데 회사에 급한 일이 생긴 것 같다며 가봐야 한다 합니다. 그래서 회사까지 태워준다고 하니 혼자 생각 좀 정리해야 될 것 같다고 하더니 택시를 타고 간다 했어요. 그렇게 보내고 그날 저녁은 연락을 못했죠. 속으로 많이 서운했던 건 그날 데이트로 저희 결혼 준비하면서 웨딩홀도 보러 가고 반지도 구경하러 가고 그러자고 했던 차였거든요. 상견례 전이었지만 이것저것 예산을 알아보려 했던 것이었고요. 갑자기 자리를 떠나서 서운했지만 얼마나 급한 일이 있으면 저럴까 싶고 그 다음날 당분간 바쁜 일이 있어서 연락하기가 힘들 것 같다 하더라고요. 며칠만 기다려달라고요. 데이트를 한 게 토요일, 연락 당분간 어렵다고 말한 게 일요일이었어요. 일단 기다렸지요. 센스도 있고 날 잘 배려해줬던 남자친구가 갑자기 그러는 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5일을 기다리고 금요일 저녁에 회사 앞으로 찾아왔길래 너무나 반가웠어요. 남자친구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는데 말을 들어보니 본인이 운전 중에 실수로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쳤고 합의금을 너무 세게 부른다. 전전긍긍 하다가 부탁하는데 돈 좀 빌려달라고요. 그 돈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었어요. 200만 원이요. 합의금 200이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차 수리는 어떻게 하냐 했더니 그냥 두겠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아끼는 차를 고치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나 이상했어요. 보험회사랑 말이 잘 안 돼서 어려울 것 같다고 하는데 한번 조목조목 따져보라고 했죠. 제가 남자친구 편을 드는 건 아니에요. 무단횡단이든 무엇이든 본인이 운전을 조심히 했어야 하는 게 맞지요. 그치만 보험회사의 태도가 영 이상해서 보험을 우리 둘이 함께 아는 지인에게 했던 거거든요. 보험 신청한 지인에게 전화하려고 하니까 버럭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소리 말고 200만 원만 빌려주면 안 되냐고요. 여러분, 200만 원이 문제가 아니었죠. 그 정도 금액 저에게 말할 수는 있긴 했지만 뭔가 이상하고 계속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버럭 소리를 지르는데 그런 모습도 처음 봤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마음이 상해서 날 밝으면 다시 연락하자 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 지인에게 집에 가서 연락을 했더니 보험회사에는 신고 접수도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고요. 주말 내내 기분이 묘하고 찜찜한데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고 입장 바꿔 생각하면 얼마나 다급할까 싶어서 입금을 하고 그 내역을 메시지로 보냈습니다.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출근을 했는데 저희 사무실에 입이 가벼우시고 소식이 빠른 팀장님께서 저의 남친의 일이 잘 해결됐냐고 본인은 사람 정말 다 씹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거래처니까 알고 계셨거든요. 교통사고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 같다며 말씀드리니까 저를 데리고 나가시더니 진짜 그렇게 알고 있냐 하시네요. 그 사람 범죄자라고 몇 주 전에 악플 달다가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막막하니까 소환장을 그대로 들고 회사에 와서 책상에 두고 고민하다가 그걸 본 직원을 통해서 소문이 퍼져버렸나 봐요. 아무튼 그 팀 사람 모두가 알게 되고 남자친구가 초범이 아니라 상습범이라고. 검찰이 200만 원 벌금으로 기소를 했는데 법원에서는 징역 4개월이 나오게 되었나 봐요. 모르겠어요. 언제 들통이 나고 기소가 되고 왔다 갔다 했는지 저는 눈치를 못 챘는데 지금 상황이 벌금으로도 해결이 안 되게 된 거죠.
해결은 해결인데 정말 악플러. 저는 솔직히 비열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한두 번 장난삼아 욕을 했다? 그게 심약한 사람들을 죽일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고 사실 그런 거 익명을 믿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떳떳하지 못한. 내 남자친구가 그런 사람이었다니. 아무튼 남자친구는 회사에 권고사직이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남자친구에게 제가 너 감옥 가야 하니? 라는 톡을 보냈어요.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냐고. 무슨 소리야가 아니라 어떻게 알았냐. 바로 사실이란 뜻이잖아요. 솔직히 말해라. 너 대체 뭘 어떻게 한 거냐? 처음이 아니라는 건 또 뭐냐? 처음엔 게임하다가 너무 약이 올라서 그 사람 SNS 계정 찾아가서 욕으로 도배를 했는데 그걸로 혼이 났다고 해요. 그냥 제대로 사과하고 소정의 합의금을 주고 마무리했었나 봐요. 또 한 번은 연예인 사진에 이야기를 좀 지어서 썼다가 팬클럽에게 고소를 당하고 벌금 내고 그런데 그쯤 했으면 정신을 차렸어야 하는데 이번에 또 어떤 기사에서 댓글 달다가 한 사람이랑 내 쌍에서 시비가 붙었었나 봐요. 그 사람 계정 SNS 찾아가서 욕을 하면 걸릴까봐 그 사람 엄마로 보이는 사람 SNS 타고 들어가서 막 욕을 했나 봐요. 그렇게 하면 못 찾을 줄 알았대요. 이런 말을 듣고 있는데 미치겠더라고요. 아무튼 이번에는 일이 더럽게 안 좋게 꼬였다고 하는데 이게 말인가요? 방구인가요? 제가 아무 말이 없으니까 자기가 혹시 징역을 잠깐 살게 되면 기다려 줄 거냐고. 군대도 아니니 금방 다녀올 수 있다고요. 이게 군대인가요? 나라를 지키는 일인가요? 누군가의 인생을, 누군가의 인격을 그렇게 밟고 그 부모 욕을 그저 안 보이니까 괜찮겠다 생각하고 모욕을 주는 그게 사람입니까? 못 기다린다. 아니, 나는 안 기다린다. 나 그 사람 찾아가서 고맙다고 해야 할 판이다. 이런 사람을 못 알아보고 하마터면 평생을 함께할 뻔했다. 누구나 이중인격 조금씩 있다고는 하지만 이건 다르다. 엄연한 범죄이고 그것을 한 번이 아니고 3번씩이나 하고 일이 더럽게 안 좋게 꼬여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너를 나는 다시는 상종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끊어버리고 차단했습니다. 집으로 가서 부모님께 말씀드렸네요. 이거 내가 냉정한 거냐고. 나 지금 실수하는 거냐고. 그동안 그리 좋아 보였던 그 사람의 정체가 이거였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바로 미친 X. 당장 꺼지라 해라. 울지 말고 들어가서 넌 잠이나 자라. 눈물도 아깝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제 등을 툭툭 치시더라고요. 다음날 토요일이기도 했고 계속 눈물만 흐르는데 남자친구 어머니께 전화가 오더라고요. 워낙 절 이뻐해 주신 분이라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받았는데 아가 부드럽게 부르시는데 어머니 저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저희 안 만나요 했더니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아가야 너가 많이 놀랬겠구나. 나도 처음엔 놀랐어. 그런데 살다 보니 이런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별일이 다 있어. 너가 내 딸 같아서 하는 말인 거 알지? 남자는 언제나 한 번씩은 그럴 수 있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쌓여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번씩 그런 거야. 우리 아들이 사회적으로나 뭐로나 참 바른 아이잖아. 그런 사람은 그럴 수 있어. 그럴 때 너가 감싸주고 무슨 일이 있어도 같은 편이 돼줘야지. 너까지 등을 돌리면 되겠니? 너가 놀래서 그럴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어린애처럼 굴지 말고 철든 어른처럼 행동해야 된다. 알겠니? 부드럽고 다정하게 말씀하시는데 하도 어이가 없고 화가 엄청 나는데 제가 미친 것인지 뭔가 한 대 맞은 것처럼 입에서 입 바른 말이 술술 나왔어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많이 놀라셨겠지만 우리 주변의 많은 일 중에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것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어머니는 어떤 아들이라 해도 아들 편이겠지만 저는 달라요. 그리고 아주버니께서 같은 편이 되어주신다는 건 지금 당장 편을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나이 먹은 자녀라도 엄하게 혼내시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말해주셔야 하는 겁니다. 당장 눈앞의 것만 보시고 이러시면 계속 더 잘못되는 거고요. 저는 그것을 책임질 마음이 없습니다. 더 많은 별일을 겪어보신 연륜 많은 아주머니께서 아들 책임지시고 똑바로 훈육하세요.
그간 저 이뻐해 주셔서 감사했고 이번 일로 저는 아드님과 아주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돼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화 끊겠습니다. 하고 일방적으로 끊고 차단했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모자가 번호 바꿔가며 연락 오고 쌍욕하는데 바닥까지 보게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씁쓸했지만 제 마음은 시원하네요. 모르는 번호로 욕을 가득 담은 문자가 계속 오길래 이것도 모욕죄로 고소하는 수가 있으니 조용히 하라고 문자 보냈더니 지금까지 조용합니다. 아, 한마디 더 해줬죠. 내가 빌려준 200 대신 데이트 통장에 있는 돈을 받겠다고. 170 있었어요. 다행히 결혼 말만 나왔지 실제적으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상태라 너무 다행인 것 같고 고작 4개월 징역, 집행유예로 사람들이 정신을 차릴 수 있을까 싶네요. 시기가 결혼 예산 서로 알아보기로 한 때라 너무나 다행인 것 같아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인터넷 어떤 의견도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 의견이라고 막 뱉으라고 주어진 권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 여기까지만 글 쓸게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모두 건강하세요. 네, 여러분. 인터넷이라는 게 참 많은 즐거움, 편안함을 주지만 익명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건 문제인 게 맞지요. 대한민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익명을 이용해서 인터넷 악플에 대한 문제가 계속 지속되는 것을 보게 돼요. 쓰니 2년간의 예쁜 추억이 2주 만에 물거품이 되었다는 말은 참 마음이 아프네요. 고생 많으셨고요. 엠마TV에 사연 제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엠마TV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요. 늘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